안녕하세요. 다산에디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력과 특수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력입니다. 첫 번째가 원래는 전자기력 이렇게 하는 거죠. 전자기력. 이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는 전기력이라는 거고 하나는 자기력 이렇게 합쳐서 우리는 전자기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전기력은 전기에 의해서 전하가 받는 힘에서 FE 이렇게 쓰고요. 자기력은 자기에 의해서 받는 힘 FM 이렇게 씁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어떠한 전하가 Q쿨롱이라고 하는 전하가 어떤 자계 내에 즉 E라고 하는 전계 내에 있으면 이 전하는 FE는 Q E만큼의 힘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게 전기력입니다. 그 힘의 방향은 얘가 플러스 Q 전하라면 전개의 방향과 같겠죠. 그럼 자기력은 뭐냐면 어떠한 자계 내에 쿨롱이라고 하는 전하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전하가 V 미터 퍼 세크로 얘가 이동할 때 얘가 V 미터 퍼 세크로 이동할 때 이 전하가 받는 힘이에요. 그 힘은 얼마냐면 Q 이동한다라고 했어요. V 크로스 B의 힘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전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는 전계와 자계가 어떻게 해요? 공존하고 있죠.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F는 즉 전자기력은 FE 플러스 FM 이라고 쓸 수 있고요. 얘를 두 개를 합치면 얘를 Q로 묶게 되면 E 플러스 V 크로스 B만큼의 힘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는 전자기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Q V 자 Q V V라고 하는 건 속도죠. 그럼 전하 Q 쿨롱이라고 하는 애가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이동을 했어요. 그럼 여기의 길이를 제가 L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얘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T초다라고 한다면 자, Q 얘는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그냥 플러스 Q 쿨롱이다라고 볼게요. Q 속도라고 하는 것은 dt, dl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dt, dq라고 쓸 수 있죠. 그리고 여기를 l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dt, dq라는 건 뭐죠? 시간의 변화량분의 전하량의 변화.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전류라고 쓸 수 있네. 예. 그쵸? L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I라는 벡터의 거리 L. 그럼 길이가 L 미터인 전류라고 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력을 Q, V, 크로스 B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가 얘는 I 크로스 L, B 크로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사인 세타
B, I, L,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세타라고 하는 것은 I라는 전류와 B가 이루는 각이죠. I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이루는 각 세타. 단위는 뉴튼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럼 이걸 가지고 두 번째 요게 전류가 자개에 있을 때 뭐 자개 내에 흐를 때 뭐 이렇게 보겠죠. 전류가 자개 내에 흐를 때 뭐예요? 받는 힘 뭐 이거인 거잖아요. 그죠? 그게 F는 I 크로스 B L이고 얘를 BIL 사인 세타 뉴턴이다 라고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또 뭐가 나오냐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왼손 법칙.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와 자속 밀도와 힘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법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자속의 방향이 이렇다 라고 한다면 자, 전류의 방향은 이렇다 라고 한다면 힘의 방향은 뭐예요? I 크로스 B잖아요. 그죠? I 크로스 B, I 크로스 B, I에서 B로 크로스 한다고요. 그럼 얘가 손가락이 이렇게 감겨지잖아요. 힘은 어디로 작용해요? 힘은 이렇게 작용한다. 근데 이것을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왼손을 써서 설명을 했다 이거예요. 자속 밀도의 방향 B, 전류의 방향은 얘는 뭐예요? 나오는 방향인 거죠. 그 힘은 위로 간다 이거예요. 이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 그러면 힘은 엄지손가락, 자속의 방향은 검지손가락, 전류의 방향은 요 중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플레밍의 무슨 법칙? 왼손 법칙이다. 그래서 얘는 엄지의 방향이고 얘는 검지의 방향이고 얘는 중지의 방향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자개에 있을 때 발생하는 힘의 얘는 크기는 이렇게 되고 그렇죠? 방향은 이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럼 이것을 통해서 뭘 얘기할 거냐면 평행 도체라고 하지 말고 평행 전류가 받는 힘. 그러니까 평행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행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만약에 여기에 I1이라고 하는 전류가 있고요. 여기에는 I2라고 하는 전류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 사이에 거리는 D미터다라고 볼게요. D미터라고. 그럼 이 두 개 간에는 서로 힘이 작용을 하더라. 그 힘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힘이 작용하는데 얘 전류의 방향이 같을 때가 있고 전류의 방향이 다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전류의 방향이 같다. 같은 방향이다. 같은 방향에서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서로 어떻게 해요? 당기는 흡입력이 작용을 하고요. 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다르면 서로 밀어내는 전류의 방향이
다른 방향일 때에는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작용합니다. 그때 그 힘이 얼만큼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산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힘의 크기는 B, I, L, 사인 세타 뉴턴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있다 이거예요. 있다.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제가 L미터짜리 전류라고 볼게요. 자, 여기에서 자, I1에 의해서 자개가 이렇게 형성된다고 볼게요. I1에 의해서 이렇게 자개가 형성이 된다. 그럼 전류가 위 방향이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럼 여기에 자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I1에 의한 자개의 색이 H가 발생한다. 이거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러면 얘로부터 D미터 떨어진 점의 자개의 세기는 공식에 의해서 2파이 D분의 I1이다 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속 밀도 B라고 하는 것은 뮤제로 H잖아요. 그죠? B는 뭐라고요? 뮤제로 H이기 때문에 얘는 2파이 D분의 뮤제로 I1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쵸? 어디에서? 여기에서의 자속 밀도가. 그럼 이 자속 밀도에 의해서 이 I2라고 하는 전류는 힘을 받는다 이거예요. 얼마만큼? 요만큼. 그럼 그대로 써보면 B는, 여기에서 B는 2파이 D분의 뮤제로 I1 될 것이고요. I는 요 자개 내에 전류가 뭐가 있어요? I2라는 애가 있잖아요. I2 곱하기 요 전류의 길이 L. 그죠? 요 세타는 이 자개와 요 I2 간에 작용하는 방향의 각도인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이런 방향이잖아요. 이렇게. 얘는 칠판으로 들어가는 방향인 거고 얘는 위쪽 방향이니까 항상 뭐예요? 수직. 그러니까 사인 90도 1이죠 뭐. 그죠? 맞나요? 그럼 얘는 다시 한번 적게 되면 2파이 D에 뮤제로 얼마죠?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I1, I2, L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2파이 약분 되죠? 작용하는 힘은 D분의 2 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여기 L 빼면 뭐가 돼요? 요거에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뉴턴 퍼 메타다라고 하는 식이 나온다. 요게 뭐예요? 평행한 두 도선에서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 공식이다 이거.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이 공식이 나왔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공식 자체를 잘 암기하셔서 문제에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은 토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회전력. 세 번째 토크입니다. 세 번째는 회전력. 다른 말로 얘를 토크 이렇게 얘기하죠. 토크. 토크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어떠한 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의 반지 이름을 R. 그럼 요 R에 대한 벡터 R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얘의 힘을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줬다라고 했을 때 요 토크 T는 R 벡터 크로스 F 벡터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게 회전력. 단위는
뉴턴 메타인 거죠. 힘의 단위는 뉴턴, 거리 메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첫 번째 막대 자석의 회전력을 볼게요. 막대 자석의 회전력.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했죠, 그죠? 했는데 한 번 더 확인차. 다 뭐 유도할 건 아니고 그냥 보자 이거예요. 이렇게 볼게요. 여기는 N극이 있고요. 여기는 S극이 있어요. 여기에 막대 자석이 이렇게 있다고요. 여기는 N극이고 여기는 S극이에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얘는 이렇게 회전을 할 것이고 얘는 이렇게 회전할 거예요. 왜냐면 N극은 S극으로, S극은 N극으로 회전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뭐가 생긴다고요? 회전 여기 생긴다는 얘기죠. 자, 그때 여기에서 이렇게 길이 얘를 D, L 거리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플러스 M 웨버의 자하가 있다라고 하고 이 N극에서 S극으로 자개가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공식만 보자 이거예요. 토크 T는 뭐라고 했어요? ML H 사인 세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단위가 뉴턴 메타다라고 했고 이때 여기에서 ML을 뭐라고 쓴다고 했죠? M 그죠? 이라고 쓴다고요. 단위가 뭐예요? 웨버 메타. 얘를 자기 쌍극자 모멘트 그죠? 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다시 쓰게 되면 M H 사인 세타 뉴턴 메타가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얘가 이 벡터가 M이라고 하는 벡터이고 이 벡터가 H라고 하는 벡터이고 얘가 이루는 각을 세타일 때 이 세타가 이 세타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M 크로스 H다라고 쓸 수 있다고 했어요. 뭐가? 토크가. 이게 막대 자석의 회전력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는 이미 공식은 여러분 다 알고니까 요 큰 N극과 S극에 의한 자개 방향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안에 있는 막대 자석의 자개의 방향은 즉 쌍극자의 방향은 어떻게 돼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S극에서 N극. 그러니까 N극과 S극에서는 실제는 자개가 S에서 N 이렇게 가잖아요. 이거라고요. 그럼 얘가 서로 어떻게 하려고? 어떤 방향으로 간다고요? 얘가? 나란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회전력이 발생이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라.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걸 좀 알아야지 나중에 전기 기기를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된다. 그 개념을 좀 기억을 해 주셔라. 두 번째는 코일에서의 회전력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코일의 회전력. 코일에서 회전력. 코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생긴 코일을 의미하겠죠. 자,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라고 볼게요. 그럼 전류가 전류의 방향은 임의대로 할 수 있지만, 자, 얘의 전류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흐른다라고 했을 때 이 축에서 얘가 이렇게 또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회전한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회전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계속 회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딱 오면 끝나죠, 그죠? 그 회전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개가 이렇게 온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때 여기서는 제가 자석 밀도
B, 뭐 H나 B나 뭐 뮤만 곱하면 되는 거니까 자석밀도 B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얘는 회전력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얘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회전한다라고 하는 건 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 그럼 얘를 위에서 한번 볼게요. 위에서. 어떻게 해서? 어디서? 위에서. 그럼 위에서 보면 이렇게 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원. 얘를 위에서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석 밀도의 방향은 이렇게 되고요. 자석 밀도의 방향은. 그리고 요 코일과 요 코일을 그려보면 여기와 뭐 여기에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선이 요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위에서 본 거예요. 근데 얘는 전류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오는 거니까 얘는 점. 맞죠? 점. 위에서 본 거니까. 얘는 들어가는 X 이렇게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얘가 회전을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럼 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힘.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자, 자속 밀도의 방향은 이쪽이고요. 얘는 전류가 나오는 방향 이렇게 되네. 맞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힘은 얘는 어디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얘는 힘을 이러한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라는 거고 얘는 이렇게 되네요. 얘 힘은 어디로 받아요? 아래 방향으로 힘을 이렇게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편의상 얘의 힘을 제가 F1이라고 보고요. 얘의 힘을 F2 이렇게 볼게요. 그럼 얘는 우리가 공부했었던 힘 F는 B, I, L, 사인, 세타잖아요. 그죠? B, I, L, 사인, 세타. 맞죠? 맞죠? 근데 요거는, 자, 보면, F1은, 자, 얘랑 이 B는 무조건 뭐예요? 수직이죠? 얘는 전류는 이렇게 서 있고, 자속은 이렇게 가잖아요. 무조건 수직이에요. 그럼 얘는 그냥 BIL이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L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잖아요. 얘를 B라고 적어볼게요. 편의상. 뭐라고 적는다고요? B라고 적는다고요. B예요, 이렇게. 맞죠? 그럼 요 힘은 B, I, 요거의 길이 L 대신에 제가 B라고 적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B, I, 요거 길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B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뭐 그래도 문제는 없겠죠. 자, 그때 여기에서 요게 R인 거죠. 요게 R. R. 그럼 얘가 R 벡터예요. R 벡터. 그렇죠? R 벡터라고요. R 벡터. 자, 이때 여기를 제가 세타다라고 볼게요. 뭐라고 한다고요? 세타다. 뭐예요? R 벡터와 힘 F가 이루는 각을 제가 뭐라고 하겠다? 세타라고 하겠다 이거예요. 세타라고 하지 말고 알파라고 할까요? 알파라고 할게요, 그냥. 요 각을 뭐라고요? 알파라고 한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토크 T는 R 크로스 F잖아요. 그럼 얘랑 곱한 거 B, I, B, R. 얘가 이루는 각 사인 알파. 이렇게 되나요? 얘를 T1이라고 적어볼게요. 그쵸?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R 벡터. 그럼 여기도 알파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얘 토크 T2는 똑같이 B, I, B, R, 사인, 알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코일 전체가 받는 토크는 얘랑 얘를 더한 거죠. 그래서 토크 전체 T는 얘랑 더한 거예요. 근데 크기가 어때요? 똑같죠? 크기가 똑같다고요. 똑같죠? 그럼 뭐예요? 2,
PR 사인 알파 뉴턴 메타. 맞나요? 근데 여기에서 이 R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요게 R이니까 요 지름이죠? 그럼 제가 요것의 길이를 제가 A다라고 볼게요. 지름을 A로 보겠다고요. 그럼 이 R은 지름이잖아요. 그럼 이 R 대신에 제가 A를 써볼게요. A. 그럼 얘는 B, I. 이 R 대신에 뭘 쓴다고요? A, B, 사인 알파 뉴턴 메타.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자, 그런데 잘 볼게요. 얘가 여기가 알파예요. 그죠? 그럼 여기도 알파예요. 맞죠? 그럼 여기를 제가 세타라고 써볼게요. 세타. 그럼 유삼각형에서 여기가 알파고 얘가 세타예요. 그러면 사인 알파랑 코사인 세타랑 같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 사인 알파라고 하는 것 대신에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얘와 요 축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요 길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크 T는 B, I, AB 코사인 세타 뉴턴 메타가 되고요. 만약에 이 코일이 선이 한 개가 아니라 n번 감았다라고 하면 여기에 n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 A라고 AB는 뭐예요? 요 코일이 이루는 면적이잖아요. 그죠? 뭐 코일이 이루는 면적이니까 면적을 뭐 우리 S 또는 뭐 A라고 쓸 수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공식이 외우는데 요 코사인 세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축과 이루는 각이 잘 보세요. 여기가 세타이면 주어진 문제에서 여기가 세타이면 요 값이 코사인 세타이고요. 여기가 세타로 주어지면 요 공식의 값은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타를 어디로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이 공식이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하나만 외우자라고 하면 얘와 이 축이 이루는 각이 세타일 때 코사인 세타이다. 아시겠죠? 여기면 사인 세타이다 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보면 아까 얘기했었던 거. 자, 얘는 나오는 애죠. 얘는 들어가는 애죠. 그럼 얘는 나오는 애는 뭐예요? 자개가 이렇게 돼요. 얘는 이렇게 돼요. 그럼 얘 두 개에 의한 자개는 어떻게 돼요? 이런 방향이에요. 이렇게. 그쵸? 자속 밀도는 이런 방향이에요. 그럼 얘랑 봤을 때 자, 힘이 이렇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토크가 이런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이런 방향으로 회전력이 작용이 된다. 왜? 나란하게 되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암기하되 요 세타가 어딘지를 기억을 해주시고 이게 면적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만약에 이 코일이 원형 코일이다 라고 보면 그러니까 반지름이 A인 원형 코일이다 라고 보면 얘의 회전력 토크 T는 N, B, I의 요게 면적이라고 했잖아요. 이 원의 면적이 뭐죠? 원의 면적이 파이 A 제곱이에요. 코사인 세타가 된다. 뉴턴 메타. 그러니까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알고 외우셔라. 그러니까 이해하면 가장 아이디어라고요. 만약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각도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공식이 달라지니까 그 개념은 아니더라도 정확하게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전력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전자가 운동하는 전자가 받는 힘에서 원운동을 할 조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전자가 자기 내에서 원운동을 할 조건. 말이 어렵네요, 그죠? 전자가 자기 내에서 무슨 운동? 원운동을 할 조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전자가 받는 전자 기력은 Q, E 플러스 Q, V 크로스 B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얘가 뭐라고 했어요? 전자라고 했어요. 그죠? 전자는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이 전자에 대한 것을 전자의 전하량은 제가 2라고 쓸 거고요. 전자는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얘를 마이너스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얘를 제가 Q라는 거예요. 이 전하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받는 힘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2의 전개 플러스 마이너스 2 V 크로스 B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이 전자 2가 힘을 어디로 받는다고요? 전개와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그렇죠? 플러스 이 전자가 얘를 자리를 바꾸면 돼요. V 크로스 B를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면서 B 크로스 V로 바꾸면 돼요. 이만큼의 힘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떠한 전개가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볼게요. 전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근데 여기에 전자가 하나가 이렇게 덩하니 있어요. 전자가 하나가 이렇게 덩그러니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전자는 뭐를 받아요? 힘을 받는다 이거예요. 어디로? 전개와 반대 방향으로. 그럼 얘는 이쪽으로 이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V 미터 퍼 세크의 힘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막 이렇게 오고 있었어. 오다 보니까 어떠한 얘가 자개내로 들어와 버렸어요. 이렇게. 자개내로 들어왔다. B가 이렇게.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자개내로 얘가 텅 하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텅 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얘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 V 미터 퍼 세크로 뭐 하고 있어요?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얘는 전자는 뭐 한다고요? 힘 받는다고요. 자기의 힘을 받는다고. 뭘? B 크로스 V로. 뭘로? B 크로스 V로. B의 방향은 이런 방향. 이거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제가 이거 평면이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지금 이런 방향이잖아요.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 그러면 B 크로스 V라고 하는 것은 얘가 B에서 V 방향이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내리면 얘가 이렇게 힘을 받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힘을 받더라. 안쪽으로. 그 힘 F가 얼마냐면 얼마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V랑 B랑은 수직이기 때문에 그 힘은 B, E, V만큼의 힘을 받더라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만큼 힘을 받더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할 건 뭐예요? 원운동을 할 조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운동을 할 조건은 그럼 얘가 원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이 안으로 들어오는
구심력과 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이 같아야지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원 운동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 운동 조건은 뭐라고 했어요? 원 운동의 조건은 원심력과 구심력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구심력과 뭐가 원심력이 같아요.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같아야 된대. 근데 구심력은 뭐예요? 얘 전자가 자속 밀도 B에 의해서 이만큼의 힘을 받는다고요. BEV. 원심력은 공식에 의해서 R분의 mv 제곱입니다. 그럼 자, 여기에서 B는 자속 밀도고 E는 전자의 전하량, 전자 하나의 전하량이 될 것이고 V는 속도죠. 전자의 이동 속도이고 요 R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자가 원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요 원의 반지름이에요. 그리고 M은 전자의 질량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요 식을 첫 번째로는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 이 식으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공식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첫 번째는 원운동을 하는데 이 반지름을 볼게요. 반지름 R은 그럼 얘를 R에 관해서 쓰면 되네요. R은 얘랑 자리 바꾸면 되겠네. B, E, V에 mv 제곱. 그렇죠? 그럼 얘 하나씩 없애면 돼요. V 요거 하나 없애면 반지름이 된다. 그러니까 B2분의 mv 메타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속도를 볼게요. 속도. V에 관한 식으로 쓰면 돼요. 요 식에서 V에 관한 식으로 그냥 쓰면 되잖아요. V는 이쪽으로 다 넘기면 돼요. m분의 BER 이렇게 되나요? 속도가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V에 관해서 쓰면 V는 m분의 BER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각속도입니다. 각속도 오메가. 맞아요. 각속도 오메가. 자, 각속도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2파이 F예요. 2파이 F. 맞죠? 2파이 F. 그럼 얘는 다시 쓰게 되면 F는 시간 T분의 1이죠. 그래서 얘를 2파이분의 시간 T 이렇게 써볼게요. 주기. 한 바퀴를 도는데 필요한 주기. 그럼 여기에서 제가 위아래에다가 똑같이 R 이렇게 곱해볼게요. 2파이 R이 뭐죠? 요 원의 길이인 거죠. 그러니까 2파이 R이에요. 그리고 얘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T잖아요. 그죠? T. 그럼 시간분의 거리는 우리는 뭐라고 해요? 속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T분의 2파이 R이 속도예요. 뭐라고요? 속도라고요. T분의 2파이 R이. 얘는 한 바퀴의 길이인 거고 얘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얘가 속도인 거고 얘가 R 이렇게 돼요. R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럼 요 식에서 R분의 V, 요를 R분의 V로 하게 되면 M분의 B가 되네. M분의 B, 라디안 퍼 세크가 되고요. 네 번째, 주파수 볼까요?
주파수 F라고 하는 것은 2파이분의 오메가죠. 오메가가 2파이 F니까. 그럼 얘를 오메가라고 하는 값을 2파이로 나누면 2파이 M분의 B2가 됩니다. 단위는 헤르츠. 그죠? 다섯 번째, 주기. 주기 T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의 역수입니다. 그럼 얘의 역수이기 때문에 B2분의 2파이 M 단위는 세크가 됩니다. 그래서 요 전자가 원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공식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다 암기하시면 되겠지만 암기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을 조금 이해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데 용이하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공식들을 다 암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이렇게 공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인가요? 자, 특수현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특수현상. 이 특수현상을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 첫 번째가 홀 효과. 홀 효과에 대해서 볼게요. 이런 것들 자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도체가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도체가 있고 이 도체에 I라고 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볼게요.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이 도체에는 무수히 많은 전자와 플러스 전하가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위쪽 방향으로 B라고 하는 속밀도가 발생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힘을 받아요. 뭘 받는다고요? 힘을 받는다고. 그 힘 F는 I 크로스 B L 그렇죠? 또 Q V 크로스 B 힘을 받는다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전류의 방향은 뭐랑 같아요? 플러스 전하의 실제로는 전자가 이동하는 거지만 전자가 이쪽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지만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전하의 이동 방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 플러스 전하는 힘을 받는다고요. 그럼 얘가 V의 속도로 전류의 방향과 같은 V의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힘의 방향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얘는 V고요. 얘는 B예요. 뭐예요? V 크로스 B. 뭐라고요? V 크로스 B. 그럼 V 크로스 B. V에서 B 방향으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플러스 전하는 힘을 어느 쪽으로 받아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받아요. 힘을. 뭐가?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반대 방향에 마이너스라는 애들이 이렇게 모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 두 개 간에 뭐가 발생하겠어요? 요 두 지점 간에 전이차가 발생한다. 요게 홀 효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핀치 효과입니다. 핀치 효과라고 볼게요. 자, 핀치 효과는 어떠한 도선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러한 도선이 있다. 이렇게 볼게요. 이때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 전류에 의한 뭐가 생겨요? 자기장이 생기죠. 여기서 이제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죠. 자기장이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겨요. 그럼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더라. 자개가 뭐 B라고 써볼까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각각의 구간별로 볼게요. 요 자개의 방향을 보시게 되면 얘는 자개의 방향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는 자개의 방향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는 자개의 방향이 이렇게, 여기서는 자개의 방향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분명히 뭐를 받는다고요? 힘을 받는다고요. 힘 F는 I 크로스 B잖아요. I는 이런 방향이고 B는 이런 방향이잖아요. 그럼 I에서 B 방향으로 I 크로스 B 이렇게 되나요? I 크로스 B. 그래서 힘이 이렇게 안쪽으로 작용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I의 방향이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I에서 B 이렇게 되죠. 이러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I가 이렇게 되죠. I 크로스 B. 그래서 힘이 이쪽 방향. 여기도 전류가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되죠. I 크로스 B. 그래서 힘이 이러한 방향으로 작용을 돼요. 어떠한 도체에서 전류가 흐를 때 그 안쪽 방향으로 그 힘이 작용하는 현상을 우리는 핀치 효과다. 그러니까 즉 도선의 내부로 힘이 작용하는 효과를 우리는 핀치 효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치 효과입니다. 스트레치 효과. 이 스트레치 효과라고 하는 것은 펴진다 이런 얘기예요. 뭐 한다고요? 펴진다. 여기에 어떠한 네모의 사각형의 도선 전류가 있다라고 볼게요. 여기에 I, 여기에 I 똑같은 이러한 회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면 자, 얘와 그렇죠? 얘를 보게 되면 서로 전류의 방향이 어때요? 반대죠. 평행한 도선에서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면 무슨 힘이 작용한다라고 했죠? 반발력이 작용한다. 얘도 이렇게, 얘가 이렇게 힘이 작용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얘와 얘 평행 도선에서 전류의 방향이 반대니까 서로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계속 반발력이 작용하게 되면 네모냈던 도선이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로 이런 식으로 펴지더라, 늘어나더라, 펴지더라 라고 하는 게 스트레치 효과입니다. 특수현상은 세 가지가 있는데 홀 효과, 그 다음에 핀치 효과, 그 다음에 스트레치 효과인데 내용 안에서 여러분들이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무엇인가. 특수현상에서 홀 효과는 전류가 흐를 때 거기에 자개가 가해지면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가 어떻게 멀어지면서 두 개 간의 전위차가 발생한다라는 거고, 핀치 효과는 전류가 흘렀을 때 그 안쪽으로 힘이 작용한다. 도선의 안쪽으로 힘이 작용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스트레치 효과는 네모난 도선에서 이 평행도선 사이에 전류가 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해서 이 도선은 늘어나서 원의 형태로 결국 바뀐다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공식보다는 그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